한국 수학으로 공통 수학 1, 2까지는 끝내놓으면 좋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국제학교 관련 카페나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근데 막상 국제학교 가서 알지브라 2 수월하게 따라가나요? 분명 선행은 끝냈는데 절반은 처음 보는 문제죠. 왜냐? 이 공통수학 1, 2를 끝냈다는 게 알지브라 2를 다 선행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고1 수학은 알지브라 2의 절반만 커버합니다. 문제는 그 빠진 절반이 어떤 단원들인지 학부모 입장에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고 상담할 학원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한국 수학, 미국 수학 12년 가르쳐보니 한국 수학을 아예 안 하는 것도 그렇다고 무작정 풀로 다 시키는 것도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1 수학이 알지브라 2를 어디까지 커버해주고 비어있는 그 절반이 뭔지 실제 이 교재들을 펴놓고 어떻게 외우는지까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절반이 정확히 어디냐? 고1 공통수학까지 했어도 알지브라 2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 거기 없어요. 그건 고2 대수 과목에서 다루거든요. 통계는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따로 다루고요. 그래서 공통수학까지만 선행했다면 알지브라 2에서 만나는 주요 단원들이 죄다 처음 보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진 절반의 정체예요. 결국 한국 수학이랑 미국 수학은 단원이 1대1로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통수학까지 했으니까 다 됐다! 라고 뭉뚱그리는 순간 정작 그 비어있는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절반이 치명적인 이유는요, 알지브라 2 자체가 벽이거든요. 알지브라 1까지는 사실 아이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차 방정식, 1차 함수, 연립방정식 이 1차에 대한 내용들을 한 학기 동안 길게 천천히 공부하거든요. 학교 수학만 충실히 따라가고 과제 열심히 하고 복습 조금 해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알지브라 2부터는 달라져요.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유리, 무리함수까지 온갖 종류의 함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분명 공통수학까지 다 떼고 갔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니까 낯설수밖에 없죠. 운전으로 치면 직진만 몇 달 연습했는데 갑자기 시내 한복판에 던져진 격이에요. 멈칫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미국 수학은 이걸 훈련할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는 한 권인데 엄청 두꺼워요. 수학의 정석보다도 더 두껍죠. 근데 열어보면 개념 설명하고 문제 몇 개 있는 게 다예요. 단원마다 프랙티스 문제가 있지만 해설도 부실하고 아예 정답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 수학은 한국 수학처럼 개념서, 유형서, 연산서가 수준별로 나눠 있지 않아요. 물론 이 환경에서도 스스로 잘 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엔 굳이 말할 필요 없죠. 근데 함수 파트부터 멈칫하는 아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한국 사교육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잖아요. 출판사별로 수학 문제집만 수십 종이 있어요. 그 시장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훈련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안 쓸 이유는 없죠. 그럼 한국 수학을 통째로 다 시키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한국 수학에서는 국제학교 아이한테 필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시간을 쓰면 정작 필요한 걸 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과감히 건너뜁니다. 대신 한국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지브라 2의 로그 단원이에요. 정의 먼저 배우고 예제 하나, 둘, 세 개 풀고 바로 그래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키 컨셉이에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 한 번에 다 나와 있어요. 로그를 처음 배운 아이는 당황할 수 있죠. 이제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당장 이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만 봐도요, 이 55번을 풀려고 하면 먼저 로그의 계산부터 익숙해져야 하고 밑이 8일 때의 그래프 모양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래프가 뒤집힌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아직 로그가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복잡한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죠? 이 아래 나오는 모델링 문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 저 수학 못하겠어요. 이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로그를 한국 교재가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의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정의 설명하고 끝이 아니라 정의만 갖고 문제 9개를 풀립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수학과 비슷해요. 그 다음이 달라요. 밑과 진수 조건. 미국 교과서에서는 박스 안에 한 줄로 지나갔던 내용이에요. 근데 한국 교재는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8개를 풀려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나중에 로그 방정식 풀 때 이 조건을 확인 안 하면 반드시 틀리거든요. 실수 포인트를 미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의 기본 성질, 계산 훈련들,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 이런 식으로 함수 들어가기 전에 문제만 50개를 넘게 풀어요. 미국 교재와 확연히 다르죠. 그러고 나서야 함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그래프 따로, 평행이동 따로, 대칭이동 따로, 또 섞여있는 문제들 따로. 미국에서 표 하나로 끝낸 걸 단계별로 쪼개서 훈련시켜요. 이렇게 훈련하고 온 아이한테 아까 그 55번 문제를 다시 줘보면요, 이제 자신있게 풀어요. 밑이 8이어도 마이너스가 붙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기본기가 딱 잡힌 상태니까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 아이가 로그 함수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 교재의 로그의 성질을 아예 안 배우는 건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건 지금이거든요. 저는 국제학교 진도를 순서대로 따라가되 직접 연계되는 단원들을 한국 교재로 먼저 다져놓는 거예요. 그럼 위 방식으로 어떤 아이들이 선행이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국어가 영어라서 한국어 용어부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아이라면 굳이 한국 수학으로 가지 마세요. 이중으로 힘만 듭니다. 반면에 초등 수학 정도를 한국어로 무난하게 잘 익혀둔 아이라면 한국 수학의 장점을 이어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무리한 선행은 독이다. 안 맞는 선행은 수포자만 만든다.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죠. 선행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봐요. 다만 이 무리가 뭔지가 중요해요. 아직 이해도 안 됐는데 무작정 이 다음 걸 들이밀어서 몇 회독씩 반복시키는 거, 그게 독이에요. 제 기준은 그 전 단계를 70% 정도 이해했으면 넘어가도 된다는 거고요. 그 이해도가 받쳐줄 때 선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인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풀어드릴게요. 오늘 결론이에요. 공통수학까지 했어요 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한국 수학이랑 미국 수학은 애초에 1대1로 안 맞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디까지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지금 뭐가 비어있느냐예요. 비어있는 데만 정확하게 찾아서 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지브라2는 더 이상 벽이 아닙니다. 이게 12년 동안 양쪽 수학을 다 가르쳐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자, 그럼 오늘 당장 뭘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구글에 알지브라 1 Practice Test 라고 검색해보세요. 알지브라 1 전체를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나와요. 아이한테 한번 풀려보세요. 채점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알지브라 1이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 막히는지 보이실 겁니다.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았다가 까먹은 건지 손을 아예 못 대는지 알지브라 2를 선행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단원이 1대1로 매칭되지 않아서 어려우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미국 수학과 한국 수학을 단원별로 매칭한 연계 목차표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구글 폼 작성하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나쌤이었습니다. 안녕!